예, 수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적 배열,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직 우리가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 자바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뭐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rray 리스트의 참조 타입은 지난주에 봤더니 우리가 뭐 이런 스트링, 예, 클래스 변수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참조 타입과 여기도 똑같이 넣어야 하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고, 이렇게 객체화 시켰을 때 참조 변수 만약에 sta라고 치면 sta.add 데이터 넣고 그다음에 sta에 .remove, sta에 .get, sta에 사이즈 이런 멤버 메소드들을 호출을 하면서 값들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값들을 뽑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배열 랭스를 계산하는 것과 같이 사이즈도 구할 수 있는 이런 메소드들도 다 써봤습니다. 어,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예제들을 썼어요. 예제들을 이제 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넣었죠. 뭐 바이썬을 중간에 빼면서 얘네들의 어, get의 값을 가져온다거나 혹은 애드를 하는데 어, 위치 값을 같이 넣어서 애드를 했을 때 뭐 자바가 밀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동적 배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자료 구조겠죠. 우리가 일반 배열을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거지만 동적 배열을 통해 가지고 굳이 공간의 낭비 없이 필요할 때 자료를 나열했을 때 필요할 때만 좀 이렇게 사용하는 규칙들을 어,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문법들이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배열을 위한 반복문입니다. 우리가 배열을 지난 시간에 배열을 이용해서 안에 원소들을 가져오거나 원소들을 세팅할 때 포문을 좀 이용을 했죠. 그래서 뭐 for int i는 배열 뭐 st라고 치면 st 뭐 length 해서 i가 length 전까지 그리고 i는 뿔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어, JDK 5.0부터 도입된 방식이 있습니다. for each 문이라고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파이썬에서도 제공을 해줍니다. 예, 비슷한 유의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제공해주는 형태죠. 정통적인 반복문을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셔도 되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i는 i가 뭐 배열 길이 전까지 어, 뭐 배열 길이 전까지 그리고 i는 뿔뿔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기본적인 폼은 데이터 타입이라면 여기다가 배열을 놓고 그 배열에 해당하는 각각 원소에 해당하는 것을 차근차근 반복하면서 넣어줍니다. 배열의 길이만큼. 그리고 그 배열에 담은 데이터 타입, 그거를 기준으로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그 변수를 안에서 지역 변수로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뭐 출력하거나 안 그러면 뭐 계산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포이치문. 그래서 요거 예제를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제.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할 텐데, for each의 데모라고 돼 있죠. for each의 데모고요. 자, 1 to 5, 1 to 5. 그러면, 어, 0,
1, 2, 3, 4의 배열의 공간이 있습니다. 인트겠죠? 그래서 0, 1, 2, 3, 4 요런 데이터가 담아지고요. 얘가 1, 2, 1, 2, 5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5 사실은 1, 2, 5라는 배열 공간에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참조값이. 참조값을 뭐 주소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주소값, 메모리의 주소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2, 5에 의해서 각각 배열의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반복문을 돌리는 말법은 int x, 얘는 x라고 했네요. x 처음에 0이라고 초기화합니다. 포문에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초기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문을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어,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눠요. 첫 번째 영역을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조건식, 조건을 확인하는 부분. 다음에 증감, 증감식을 넣는 부분. 그래서 초기화 부분에 x는 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int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건식은 x가 뭐가 되기 전까지겠죠. 여기 1, 2, 5에 뭐뭐뭐의 점 어떻게 해요? length, length가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가 반납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는 x가 5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증감식으로 x는 뿔뿔.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합니다. 자, 다시 그래서 그려보면 0, 1, 2, 3, 4 다섯 개의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 번트파 위에 0번지 처음에 돌겠죠. x가 한 번 돌 때. 그리고 다음에는 0을 가져와서 얘를 뿔뿔 하래요. 뿔뿔. 뿔뿔 하라고 하니까 뿔뿔 하라고 하니까 이 0에서 뿔뿔 하면 0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1번지. 여기가 0번지였고 얘가 1번지예요. 1번지에 갔더니 1이 있죠. 1을 뿔뿔 하래요. 뿔뿔 하라는 거는 뭐예요? 요거 같죠? 1, 2, 5에 1, 2, 5 플러스 1 한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2가 되고 마찬가지 3, 4, 5입니다. 그러면 배열들이 다 재정렬이 됐겠죠. 여기까지 실행하면. 그리고 x가 5가 되는 순간 조건을 확인하고 이 조건에 뭐가 되죠? false가 되니까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왔을 때 딱 봤더니 이번에는 포이치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1, 2, 5를 1, 2, 5를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0번지부터 쭉쭉쭉쭉 배열의 길이인 4번지까지 순회를 하면서 그 값들을 x에 대입해줘요. 그러면 1부터 1, 2, 3, 4 오겠죠. 기존에는 0, 1, 2, 3, 4였는데 일씩 플러스 했으니까. 그러면 썸이라는 것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 플러스인 거죠. 그러면 3, 6, 6에 15가 되겠네요. 15. 그래서 평균값이 15이고 15에 나누기 5.0 하면 3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뒤에 어, 비슷한 류의 코드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좀 이름을 바꿨죠. 1, 2, 5라고 하는 거를 1, 2, 3, 4 했고 거기 강요수 일시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평균까지 구하는 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바꾸시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우리 집 PT에 있는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iteration
애트랙션 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코딩하는 방법에서 배열을 먼저 선언하겠죠. 그다음에 넘버 수를 선언하는데 여기에 바로 초기화를 합니다. 0, 1, 2, 3, 4 이렇게 초기화하고요.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넣지 않으면 엔터 쳤을 때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 쳤어요. 안 치시고 여기 뒤에 빨간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엔터 치면 요 한 칸 들여쓰기가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어야겠죠. 자, 세미콜론 넣고 엔터를 쳐보면 뭔가 이제 정확하게 어, 처리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가면서 습관이 되겠죠. 자, 포문을 만들 때는 위치가 이렇게 안에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초기화값. 그다음에 여기가 조건식값. 여기가 증감값. 그래서 초기화값에 보통은 int i를 0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i를 보통 많이 써요. 그리고 i는 어디? nums의 length까지 보통 이렇게 길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i는 뿔뿔 증감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실행 문구를 넣는데 이렇게 중괄호를 넣고 중괄호를 닫고 요 사이에 실행문을 넣어요. 여기에 실행문을 넣는데 만약에 실행문이 단 한 줄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실행문이 단 한 줄이거든요. 단 한 줄이라면 어떻게 이 중괄호를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행문이 달랑 단 한 줄이라면 어떻게 넘버에 넘버에 하이번지에 뿔뿔 해서 단 한 줄이라면 이 중괄호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생략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생략을 안 한 경우는 반드시 두 줄 이상, 한 줄 이상이 되면 두 줄, 세 줄 이상 이렇게 되면 반드시 생략을 하시면 안 돼요. 포문 안의 영역, 포문의 영향을 받는 안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탭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탭 한번 들어가면 이 바깥의 포문에 영향을 받는 곳. 바깥 포문에 이 포문의 블럭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럭이라는 뜻을 단 한 줄이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굳이 생략하는 문구를 넣지 마세요. 저는 다 초보고 초보가 아니고 그냥 생략하는 문구 넣지 말라고 합니다. 어, 일반 자바 프로그램 할 때는 저는 넣지 말라고요. 생략이 가능하지만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for each문을 쓸 거란 말이에요. each문에 int num 하시고 영역이 이렇게 두 개 나눠져요. 여기에 어, 이렇게 코딩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넘버스라는 영역에 접근해서 실행문 뭘 합니까? 넘버의 i번지 처음에 넘버의 0번지면 0번지에다가 자, 0 플러스 1 하라는 것의 후위 연산이죠. 얘는 넘스에 0, 1, 2, 3, 4 요 들어가 있는 값이 나중에 다 증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1, 2, 3, 4, 5로 증가되어 있는 값을 어떻게? int sum에다가 이렇게 sum 플러스는 num을 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sum은 조금 풀어서 넣어주면 sum에 플러스 num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 2, 3, 4, 5가 다 누적돼서 여기 저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
자, 시스템. 뭐가 지금 문제가 있네요. 예, 에러가 있는데, 시스템 아웃 해서 프린트 ln 하고, 평균값을 바로 구하는 로직을 만들겠습니다. 평균, 평균은 플러스 뭐예요? 썸에 나누기 5.0 하면 되겠죠. 왜 썸은 일반 정수고요. 5.0은 실수니까 평균을 구할 때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그래도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10 나누기 3이면 11 나누기 5면 소수점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실수와 정수를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더라? 실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종된 완성 코드는 요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이 3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3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 넘이니까 요거 하나 한 번씩 더 증가해 볼까요? 이런 거. 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4.0이 나오네요. 넘. 그래서 넘버스를 한번 다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또 똑같이 음, 혹시 int num 해서 넘버스를 자 프린트 시스템 프린트 ln 해서 ln 하지 말고 num을 출력을 하면서 이렇게 좀 띄어쓰기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평균이 4.0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느낌이 좀 이상하죠? 예, 느낌이 왜 이상한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실행해 보겠습니다. 1, 2, 3, 3, 5 평균이 3.0 자, 여기다가 한번 요거를 하나 해볼게요. 똑같은 문법을 밑에 중간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봅시다. 2, 4, 5, 6 해서 평균이 3.5 요거를 한 번 더 밑에다가 넣어놓고 요렇게 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특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2, 3, 4, 5 요거를 하나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 2, 3, 4, 5 하고 평균 3.0 맞죠? 요거 있는 상태 그리고 요거 해봅시다. 다음에 뿔뿔 다음에 뿔뿔 1, 2, 3, 4, 5 평균은 4.0 이상하죠? 왜 평균이 4.0으로 바뀌었을까? 썸의 값이 바뀌었겠죠. 그럼 썸을 하나 출력을 해봅시다. 썸을 프린트 ln 할 때 총 합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총, 합 이렇게. 자, 1, 2, 3, 4, 5고 총합은 20이에요. 20 나누기 5 하면 4.0 많죠. 그런데 얘의 배열의 값이 1, 2, 3, 4, 5란 말이죠. 다시 요거는 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예, 단축키가 좀 다른 게 먹혀 있어가지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1, 2, 3, 4, 5 평균 3.0 총합은 15. 요거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요거 위에 주석 처리하고 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2, 4, 2, 3, 4, 5, 6 평균 4.0 총합 20. 얘는 또 정상적이에요. 다시 요거 해볼게요. 자, 1, 2, 3, 4, 5 평균은 4.0 총합은 20. 이상하죠? 우리는 배열에 분명히 배열에 접근해가지고 i 뿔뿔 했더니 값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너무 뿔뿔 하는 거는 결국은 넘스의 각각 배열 공간에다가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넘스 뿔뿔 했더니 배열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배열에는 값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총합 점수가 바뀌고 평균이 바뀌었어요. 썸은 적용이 됐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자, 요 그림에서 어, 우리가 처음에는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 1, 2, 3, 4였어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넘스의 i 번지에 가서 0번지에 가서 뿔뿔 하라고 하니까 얘가 사라지고 1이 됐어요. 1번지에 가서 값을 사라지고 1이 2가 됐죠. 마찬가지로 점점점 하면 3, 4, 5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안에서는 넘스의 첫 번째 배열에 있는 1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num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뜻이에요. 값을 가져와서 대입해라. 그러니까 여기다 뿔뿔하면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대신에 원래 배열의 넘스의 i 번지, 그러니까 넘스가죠. 넘버스의 0번지의 값은 바뀌나요? 여기 있는 값을 복사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값이 있던 1이라는 값은 2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어, 즉, 즉, 여기 보시면 얘는 직접 접근 0, 1, 2, 3, 4 인덱스 0번지부터 5번지까지 직접 접근해서 뿔뿔 해주라는 얘기고 1, 2, 3, 4, 5 얘는 넘버스의 0번지의 값을 가져와서 int num에다가 복사해라 값을. 그러면 num이라는 공간이 하나 생기고 1이 생겼겠죠. 거기에 뿔뿔 하래요. 2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썸에다가 누적 플러스 하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한 바퀴 돌 때 또 여기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이 기존의 int num이 가지고 있던 2라는 값, 요거 잠시 사라져요. 사라지고 다시 int num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고요. 거기에 2라는 값을 복사해요. 복사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뿔뿔 해주니까 3으로 바뀌고 그 3이라는 값을 썸에다가 누적합니다. 그리고 또 사라져요. 다음 한 바퀴 돌면. 또 가져오죠. 또 int라는 공간에 3이라는 값을 복사해요. 그리고 4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썸에 누적하래요. 그리고 다시 돌면서 사라져요. 다시 4라는 공간이 int num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4라는 값을 갖고 있는 애를 그래서 값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오고 다시 5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라져요. 여기다가 누적하고. 결국 A의 누적합은 최종 20이 되겠죠. 맞죠? 요거에 의해서 끝이 더 플러스니까 쌈의 누적값은 20이 됐단 말이에요. 단, 이 넘버 C의 공간에 원래 있던 1, 2, 3, 4, 5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값을 복사해왔기 때문에.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넘이랑 포이치의 넘이라고 하는 애는 이 뽀문 안에서 쓰는 뽀문 블럭 안에서만 쓰는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한 번 돌 때 넘이라는 인트 넘이라는 게 한 번 생기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생성합니다. 그러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루프 행동들을 5번 하게 되겠죠. 배열의 길이만큼. 지역 변수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직접 참조 주소값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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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5번씩. 이러니까 실제 배열의 값이 바뀐 거고요. 얘는 썸만 바뀐 거고 실제 배열의 값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걸 원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코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이치문 요거 배열 하나 더 보기 위해서 어,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굳이 두 번 할 필요 없고 여기다가 하나 놓고 이렇게 코딩하고 총합이 좀 앞에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합 앞으로 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야겠죠. 진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배열의 값 1, 2, 3, 4, 5 다 받고요. 총합은 15고요. 평균은 3.0 형태로 프로그램 코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닫아 놓고요. 자, 다음 거 하나 봅시다. 반복문 예제했으니까. 다음에 이번에는 메인 메서드의 매개 변수 전달하는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잘 쓰진 않은데요. 우리가 일반 기본 문법을 사용할 때 메인을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놓고 뭔가 하는 거는 일반 이제 처음 문법 배울 때는 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콘솔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거 쓸 때는 필요할지도 몰라요. 뭐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어, 우리는 윈도우 프로그램 많이 쓰죠. 윈도우 많이 GUI 프로그램 많이 쓰는데 콘솔 프로그램 쓰는 경우도 있어요. 콘솔 프로그램 쓸 때 이 콘솔에서 인자값을 넣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형태, 인자값을 프로그램 내부에 받아들이는 형태의 코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test.exe 파일을 C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실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CMD에서 이런 식이죠. CMD에서 키워볼게요. dir W 해보시면 프로그램이 뭐 여기는 없는데 파이데브 뭐 이런 데 있네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test.exe 파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개 요거를 매개 인자라고요. 매개
인자값, 매개 변수값에 넣는 방법. 그래서 뭐 1, 2, 3, 4 띄우고 뭐 하이 이렇게 넣었다. 하이. 보통은 이제 띄어쓰기로 매개 인자값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exe라는 프로그램 내에 text.exe라는 프로그램 내에 1, 2, 3, 4와 hi라는 문자열 두 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세 개를 전달해 주는 거면 뭐 hello, java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죠. 단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문자열이라고 매개 인자값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매개 변수예요. 프로그램 매개 변수. 그래서 프로그램 매개 변수에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 내에 매개 변수 값을 제공. 여기 아규스란 거 있죠. 아규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인텔리제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프로그램 코딩 하나 해볼 거고요. 메인 아규멘트스 이그젬플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서 new 하셔가지고 자바 클래스 만드는데 이번에는 메인 아규멘트스 이그젬플입니다. 메인 아규멘트스 이그젬플 하나 만드시고 어, 이름은 public state void main 하나 넣어주시고 꼬에 호이치문 배웠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콜론을 중심으로 왼쪽은 안에서 쓸 지역 변수 그 배열의 값을 가져와서 사실 이거 이제 매개 변수가 아규수가 어떻게 돼요? 배열로 전달이 되거든요. 값이. 그리고 이 내부에 어, 스트링 값으로 스트링 값으로 arg 값을 지역 변수로. 그러니까 이 지역 변수는 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 내부에서만 내, 내부의 지역 변수로 할당됩니다. 즉 한번 아규스에서 값을 받아서 여기 값을 넣었어요. 세팅하면서 내부의 지역 변수 할당내고 안에서 쓰고 여기를 만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또 아규스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다 대입합니다. 또 두 번째 아규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아규스. 그래서 아규스라는 변수가 또 여기서 내부에서 쓰고 요 얘를 만나면 지워져요. 메모리에서 이제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이 블럭을 벗어나게 되면 무조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스템 아웃해서 실제로 ARG가 예, ARG가 출력이 되는지 SRG라고 되어 있네요. 아규스로 가야죠. ARG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는데 F10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에 챕터 안쪽에 보면 아규스 메인 아규멘트스가 여기 있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든요. 이거를 콘솔에서 실행할 수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얘는 클래스 파일이긴 한데 이 클래스 파일을 음, 자바 파일을 클래스 파일로 바꿔놓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가 아마 로컬 히스토리, 로컬 히스토리가 아니죠. 실제 위치를 찾아보려면 여기 클래스 요 위치입니다. 얘 위치가 자바 프로그래밍 클래스의 아웃의 프로덕트 챕3 메인 아규먼트 이그젬플 클래스입니다. 요거를 실행할 수 있어요. 자바 클래스를 실행하는 방법에서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서 아규먼트를 뒤에 전달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 요 인텔리지에서는요, 이렇게 아규멘트스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아규먼트 데모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는 메인 아규멘트 이그젠플로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 edit configures, edit configures, toast, custom 들어가면 여기 있죠. 프로그램 아규스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하나 넣어 봅시다. 자바 띄우고 헬로 이렇게 그리고 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바와 헬로가 들어왔죠. 실제 실행된 문구는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복잡하지만 이게 커맨드에서 실행된 내용이에요. 한꺼번에 명령어를. 복잡한데 사실은 어, 여기 아규의 이그젠플 보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메인 아규의 이그젠플에 인자값 요 두 개 넣어버렸죠. 인자값을. 이해되셨죠? 요게 실행된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실행을 복잡하게 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 클래스 파일이 있으면 자바 exe 파일 가지고 아마 요 안에 얘를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면.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면 좀 피곤하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특별하게 지금 당장 쓰진 않을 거거든요. 나중에 쓰게 되면 그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치였죠. 다음은 자, 가변 계수 인수. 요것도 JDK 5점 버전부터 도입된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한 개의 가변 매개 변수, 매개 변수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트 타입에 점점점 하면요. 중간에 우리는 보통은 매개 변수로 들어올 거를 미리 결정해 가지고 뭐 변수가 두 개면 두 개의 지역 변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메소드가. 근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int 점점점 하면 넘버스에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도 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챕터 3의 뉴의 자바의 가변 매개 본수니까 var argus 해가지고 이그젠플 하겠습니다. var argus 이거 띄워보시면 public psv public state void main 이렇게 하시고요. 요번에는 내부에 요 밑에다가 요 위에다가 하셔도 돼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public static void 프린트 넘으로 할게요. public static void 하나 더 넣었는데 void 똑같으니까 이름을 그냥 print number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를 이렇게 받지 않고 뭐라고 받을 거냐면 int로 점점점 이렇게 받고요. numbers라고 이렇게 받을 거예요. 자, 요 메인에서 얘를 호출할 때 이 메소드를 내부에서 호출할 가능하겠죠. 그리고 얘는 심지어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객체화하지 않고 바로 호출이 가능하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바로 뭐 클래스명을 붙이지 않고도 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면 for에 우리가 포이 치면 배웠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넘버스를 어떻게 int number
해가지고 넘버를 바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점 하셔가지고 번호를 출력하겠습니다. 프린트 ln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호출하는데 얘를 호출하겠다는 얘기예요. 호출할 때 우리 보통 변수 하나, 이제 함수, 값 하나 넣게 인자값에 인자값의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넘스. 그래서 값 하나만 넣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그런데 얘는 가변 매개 변수죠.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int 점점점 하면 값의 매개 변수예요. 1만 넣으면 1만 출력될 겁니다. 자, 1만 출력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2, 3, 4, 5, 6, 7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똑같이 또 요번에는 10과 20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10, 20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매개 인자 변수를 하나만 설정했지만 앞에 점점점 붙는 거 붙으면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라고 하기에는 그냥 지역 배열 int 변수 int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고요. 가변 매개 변수는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가변 매개 변수예요. 뭐냐면 여기서 어, 우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시스템 프린트 했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요건 안 됩니다. 실제로 자바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자체가 인자값을 기준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가변 매개 변수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가변적으로. 그럴 때 지금 우리 자바 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가변 매개 변수 체계는 은근히 많아요. 나중에 왜 이렇게 매개 변수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어쩔 때는 못 받지? 왜 어, 어쩔 때는 막 10개도 놓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뭐 그렇게는 안 되고 왜 외부 라이브러리가 외부 함수들, 외부 클래스들이 외부 메소드들이 이렇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 개를 넣어도 막 동작하는 그런 그런 어, 메소드가 있다면 요거는 가변 매개 변수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시고요. 자, 한 개의 가변 매개 변수만 가능하고요. 가변 매개 변수는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개수 인수를 가진 메소드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배열 생성해서 처리합니다. 그 배열 생성했고요. 한 개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넘버스 했는데 이 뒤에다가 int num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넣을 때 한 번 넣을 때 하나만 넣고 뒤에는 얘 1, 2, 3, 4, 5, 6, 7을 넣을 때 어디까지가 1, 2, 3, 4, 5, 6, 7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7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 매개 인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가변 개수 매개 변수는 가변 개수 인수라고 하네요. 예, 가변 개수 인수는요. 자, 반드시 뒤에 붙어야 돼요. 뒤에 붙으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1 넣는 거, 처음에 넣는 거는 여기다 대입하고, 나머지는 다 가변 인수, 가변 매, 가변 개수 인수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가변 개수 인수, 가변 매개 변수. 전 가변 매개 변수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거 같네요. 가변 매개 변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변, 가변 개수 매개 변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반드시 요 가변 개수 매개 변수는
반드시 뒤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얘는 클릭하면 실행하면 당연히 앞에 2, 3, 4, 5, 6, 7만 출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넘으로 1번은 넘으로 들어갔을 거니까. 얘는 10이 넘으로 가고 20이 넘버스에 들어갔겠죠.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객체 배열. 배열은요, 참여 변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공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연달아서 데이터를 넣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일반 우리 상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일반 데이터 타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즉, 나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클래스형의 객체들은요, 클래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은요, 결국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커스텀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배열도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배열, 그러니까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봐요. 우리가 int 배열을 in이라고 배열을 선언할 때 in은 어떠한 공간에 한 3개 정도 나눴다고 칩시다. 4개 정도. 4개 정도 나눠서 10, 20, 30, 40 값을 넣게 되는 이렇게 합시다. 10, 20, 40 이렇게 넣게 되는 애를 초기화했으면 in이라고 하는 배열은 식별자는 in이라고 하는 식별자에는 안에 int 타입의 데이터를 담아주면 돼요. 데이터를 담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린 배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ll type이라고 치면 변수죠. 그리고 alls라고 했네요. w에 all의 5는 뭐하고 약간 유사해요. intc에 뭐가 유사해요. 그림으로 따져보면 1번 그림과 2번 그림을 따로 그려보자고요. 자, 1번 그림은 어떠한 공간에 5개의 공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이 생기고 2번도 똑같죠? 5개의 공간을 하나 만들죠. 하나, 둘, 셋, 넷, 5. 마지막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0번지, 여기는 1번지, 여기는 2번지, 얘는 3번지, 얘는 4번지라고요. 얘도 똑같아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1, 2, 3, 4. 하나, 둘, 셋, 넷, 5. 미안해요. 0, 1, 2, 3, 4번지. 이렇잖아요. 예. 그리고 얘는, 이 배열은 뭐라고 부른다? 얘는 int스라고 부른다. 얘 배열은 뭐라고 부른다? 올스라고 부른다. int스의 첫 번째 배열은 값을 뭘로 줄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정수값, 두 번째는 20이라는 정수값, 30이라는 정수값, 여기도 10이라는 정수값, 1이라는 정수값,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뭐요? 성격이 int만 담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볼스는 요 안에 뭘 담을 수 있어요? 볼 타입의 객체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의 참조 주소를 담을 수 있거든요. 객체 자체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10, 20, 30, 40 이런 건 넣지는 못하지만 볼 클래스 타입의 객체 참조 주소, 객체 1, 객체 2, 객체 3, 객체 4, 객체 심지어 객체 1을 다시 담아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게 얘랑 유사하잖아요.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볼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볼이라는 클래스 타입은 보통은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볼은 어떻게 해요? 내가 클래스를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객체 지정 프로그램 배울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그냥 객체의 배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볼은 내가 만든 원래 갖고 있는 int, char, 그 다음에 뭐 dou, ble, 기본 뭐예요? 데이터 타입 빼서 플러스 내가 만든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넣어도 돼요. 데이터. 이렇게 인식하면, 인식이 빠르면, 이렇게 인식하는 게 더, 뭐, 이해하기 편하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시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스럽게 사용하면 돼요. 다시.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벌스는 여러 공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 다섯 개의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값의 안쪽에 다 뭐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세팅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냐고, 널 값이 들어가요. 널값. 클래스 타입은 세팅을 안 하면 널 값이 들어간다고 그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의 볼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의 볼 객체를 참조 변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에 우리 참조 변수 어떻게 해요? BA 볼에 언더바 1은 NEW 이렇게 만들잖아요. 맞죠? 보통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생성자 이렇게. 그러면 짠짠짠 언더바 1, 2, 3, 4, 5까지 다섯 개의 객체를 만들고 하나의 객체를 여기다 담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싹싹 싹싹 그거를 담은 배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객체를 뭐 데이터라고 의미를 부여를 그러니까 억지로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볼을 이런 볼 객체 볼원 객체를 우리는 int에 10 담겨져 있는 변수처럼 데이터 타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초반에 생각할 때는 그거를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 담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일반 데이터 타입이 담는 배열처럼 요 객체의 배열도 똑같다라는 거죠. 담을 수 있는 게 객체이다.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객체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생성자 호출하여 볼 객체를 생성함.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볼스에 볼을 만들고 생성자 호출하여 볼 객체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하나씩 담아주고 있네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볼 어레이 데모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데 어, 예. 바로 코딩 합시다. 코딩만 완성하고 뭐 설명을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다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new 자바 클래스 이번에는 자, 볼 데모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근데 이제 볼 데모를 만들기 전에 위에다가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볼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public state void main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볼 데모가 아니니까 여기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없이 실행됩니다. 인텔리제이는 이거 좀 진짜 인텔리전트하게 자기가 좀 잘 알아서 해주네요. 왜냐 여기
이클립스 내에서는 여기다가 볼 어레이 데모라고 만들면 얘가 요거잖아요. 열어보면 클래스가 두 개 있는 게 보이는데 얘가 볼 어레이 데모와 클래스명 그 파일명이 일치해야지만 컴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 중간에 볼 하나 껴 있으면 이게 내부 클래스로 만들든가 안 그러면 같은 패키지 내에 다른 파일로 만들든가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됩니다. 자, 그래서 볼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겠다. 배열을. 근데 지금 에러 났죠? 에러 난 이유는 뭐 끝까지 안 했어요. 일 거예요. BA 볼스라고 하나 만들고 이게 친절하게 볼스라는 변수도 없는데 볼스로 해라 라고 자동 완성 기능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볼 이번에는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볼스라고 하는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어떠한 공간에 다섯 개의 공간을. 그리고 거기는 다 널값으로 채워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두 개만 볼에 두 개만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볼에 볼스의 i 번지에다가 원래는 여기를 뭘 담아야 한다고요? 객체를 담아야 한다.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볼입니다. U입니다. U. 그리고 기본 생성자 메소드로 호출하시면 얘가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져요. 보통 우리 객체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볼, 볼 타입에 B1 하나 만들고 NEW B 볼스 이렇게 객체화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객체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담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배열에 이미 공간 참조 변수를 할 애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담아버려요. 이 안에 얘가 이미 볼스 타입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셔가지고 배열의 원소들을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 하는데 이번에는 배열이기 때문에 호 이침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볼스하고 얘는 볼스가 갖고 있는 각각 한 가지의 요소는 어떤 객체예요? 볼 타입이잖아요. 볼 타입의 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가져오겠습니다. 자, 출력을 할까요? if if 볼은 계속 바뀌죠. 객체를 어, 배열해서 계속 가져오니까 널이 아니면 처음에 값이 뭘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널이 아니면 그냥 볼을 객체 참조 주소 값을 뭐 확인해 보는 겁니다. else면 이렇게 어차피 널을 출력할 텐데 이거를 그냥 널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우선은 실행을 시켜놓고 잠시 휴식하고 그 다음에 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 주소는 나왔죠? 참조 주소는 다 보이고 볼에 뭐뭐뭐 이게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소긴 하지만 객체의 참조 주소는 보여줍니다. 일반 변수의 참조 주소는 잘 안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들은 다 널로 찍히네요. 뭐 이거 그대로 한번 찍어 볼까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뭐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조금 커스텀을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우선은 이렇게 뭐 코딩은 다 해놨으니까요. 요거를 좀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분간 휴식하고요.
여러분들 좀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다음 시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